아이고 또 뭐 이렇게 열렬하게들 반응들을 해주시네요. 아주 기뻤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가 영원히 기억될 거야. 7.8기 보내신 분은 좀 이쁜 어벙벙한 마녀. 마왕이 요즘 구라쟁이인 거는 알지만 정말 잠시 잊고 있는 사이에 속았다. 잊고 있는 애 철자 틀렸네요. 7.8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열심히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에 흡족해하고 있는데 마왕이 시작부터 사기라는 거야. 난 정말 은연중에 마왕에게 도취돼 있었지. 아마 한동안은 7.8기가 옛날 상인 자식들의 놀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을 할 거야. 여기 이자 또 틀렸네요. 이거 오타가 아니라 아예 철자를 잘못 알고 있나 보네요. 난 바보는 아니니까. 바보는 아닌데 철자를 틀리네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누가 나한테 7.8기가 뭐냐고 물어볼 때 아마 마왕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서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 7.8기는 옛날에 놀이 이름이야 라고 마왕의 구라였다는 사실은 잊은 채 말이야. 마왕 사기치려고 하루 종일 고뇌하는 거 아니야? 건강 조심해. 좀 더 그 새콤달콤한 얘기해 드릴까요? 전부 애드립이야. 제가 그럼 뭐 앉아가지고 7.8기, 7.8기 이걸 가지고 구라를 치자. 막 이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낮에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상상해 주신다면 기쁜 일이겠어요. 제가 그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방송에 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방송 그렇게 열심히 할 만한 그건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냥 뭐 방송 진행하면서 그냥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7.8기 속아 불었다. 조울증 좀비. 마왕의 화려한 사기쇼를 들어봤기에 마왕이 어제 7.8기 얘기할 때 처음에 속으로 이놈 봐라 또 사기치려 하네 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마왕의 말을 들을수록 그런가? 오 진지하게 말하는 진짜구나. 아 이 얘기 얼핏 그래 국사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지. 그때 들리는 사기라는 목소리 크억 속아불었다. 와이낫하고 보신각 등등의 사기엔 안 속았는데 마왕이 역사 얘기 들먹이면 진짜 같이 들려. 예, 7.8기에 대해서 이렇게 참 굉장히 여러분께서 감동했다는 그런 이런 열렬한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라대 마녀 당신도 사기꾼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을 내자. 책을 베스트 먹을 것 같은데 꼬마 마녀는 어디까지 사실인 거야. 진짜 마왕 얘기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다 나중엔 나도 모르게 이상한 표정 짓게 돼. 마왕 진짜 사기꾼. 마왕 얘기 들은 거 다른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기억도 안 나고 나 혼자 막 머릿속에서 뒤섞여서 결국엔 실실 쪼갠다고 하지. 그 얘기들 그 사기들 한 번씩 망상했던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글 보다가 즉흥으로 지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 학문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거 그거 진짜야? 그 얘기는 진짜예요. 딴 건 다 사기인데 그 얘기는 진짜로 얘기해요. 난 궁형된 미라에 마왕 땜시 내가 못 살아. 내 친구가 오늘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 야 미숫가루가 쌀을 태워서 만든 거다. 신기하지 않냐? 태운 게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나지? 참 암담하더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움찔 하더니 방송에서 나왔어. 그래서 말끝을 흐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어제 고스 듣고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러더라. 음, 음, 그것도 사기냐? 내가 캐보니까 이 인간이 보신각도 진짜인지 알더라고. 환장하겠어. 순진한 청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어? 뭐 협찬이 들어와? 나도 속았어. 영숙 형수님까지 협조했으면 나까지 세대될 뻔했잖아. 사기치는 요령은 뭐 나날이 잘 배우고 있어. 근데 속는 사람이 없어서 좀 짜증이 나. 얼마 전에 제종 33번 쳤잖아. 내 친구 물어보더라고. 야, 33인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김두한. 내 친구는 아직도 진짠지 알걸? 이 정도면 쓸만해? 33인 중에서 김두한. 야, 이거 그럴싸하다. 멋지네요. 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올 2003년 상반기까지 우리 식구들이 전부 이 사기치는 이 전술을 완전히 몸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완전히 육화시켜서 새겨 넣어서 배운 다음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그 바뀌는 그 시점에 고스트 스테이션 우리 전 식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면서 이제 선교에 들어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이제 어둠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어둠으로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됩니다. 자, 길에서 어둠을 아십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걸면서 눈밑이 좀 검은 것이 몸이 좀 떨려오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부터 어두운 걸 좋아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기 전술을 다 몸에다가 익혀놓도록 합시다. 주신 나 말이야 수제비 얘기 진짜 믿을 뻔했어. 아, 제비까지 잡아먹었구나. 정말 안 됐다. 쯧했는데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알고도 속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왕 뒤처리 담당자 좀비가 보낸 글인데요. 속인다라는 거는 처음에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아 그래요? 이런 사람을 속이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 사기의 요체는 알고도 속는 거. 저 분명히 사기 같다. 저거 쿨한데 저거. 라는 얘기를 처음에 경계심을 이렇게 품고 있다. 이건 사기야.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하고 있다가 10분 정도 지났을 때 완전히 좀 전에 그 굳은 결의의 표정과 경계심의 눈빛에서 사라지면서 이야 그거 이야 선생 말이 참으로 맞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것이 바로 사기의 진정한 요체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이번 12일 날 SH 클럽에서 있는 넥스트의 벼락 기습 클럽 공연. 그래서 공연 이름을 아직도 못 정했어요. 우리 당일날까지는 정해야 될 텐데요. 제가 어제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기습해가지고 공연 끝났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끝나자마자 공연할 거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기습 공연하는 거니까 기습보다는 야 강간 2003 어떠냐라고 얘기했다가 보컬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죽은 척 가만히 앉아있었지. 자, 이번 공연의 서포트 밴드로 첫 스타트를 끄는 피터팬 컴플렉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는 밴드라서 얼굴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몇 인조야? 4? 음악이 너무 좋아서 우리 공연에 좀 나와달라. 그래서 같이 그날 하기로 했죠. 완성의 부족. 마왕 사기를 부탁해. 넵. 무슨 사기를 쳐달라는 얘기죠? 디스크 마녀가 보냈는데요. 망, 내가 전반에 신문기사보다 깜짝 놀랬잖아. 기사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기업 면접, 심층 면접으로 바뀌다. 구직자들의 순간적인 민첩성과 상황 대응력, 극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해 면접이 깊이 있어지며 또한 세분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었어. 요즘에는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산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 합숙시키고 팀을 짜서 요리를 만들려고 그러기도 하고 난감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산 같은 데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이거 동네 양아치의 냄새가 나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동네 중3 모양을 인근 야산으로 유인 뭐, 산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무슨 뭐 다구리 뭐 금품 강탈. 근데 면접을 보는 거면 그러니까 신입사원 연수면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면접이면은 이 사람을 쓸지 안 쓸지가 다 결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 직원도 아닌데 일 시켜준다라는 걸 빌미로 산 데리고 가서 합숙시키고 팀 짜서 막 요리 만들려고 그러고 막 일로 기어라 절로 기어라 막 이런 다음에 뚝 떨어뜨리면 야 씨발 불질러버리지 개새끼들. 아니 직장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뭐 데리고 가가지고서 무슨 이상한 짓 실컷 뻘짓시키고 나서 떨어지셨습니다 딱 그러면 그 며칠의 시간과 이런 누가 다 보상해줘?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응? 사실 우리 식구들 입장에서는 며칠 동안 합숙시키고 밥도 그냥 준다 그러면 이거 돈 내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래요? 며칠 동안 합숙 그럼 잠잘 것 하고 먹을 건 주나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은 물론 좋아라고 따라가긴 하겠지만
이 기분 나쁜데? 며칠 동안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 취직하기 이렇게 어려운 세태에서는 산이 아니라 무슨 뭐, 바다를 데리고 가든 호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든 다 하긴 해야 돼, 뭐, 취직하려면. 이야, 씨. 그중 가장 황당한 질문이 뭐냐면, 서울에는 바퀴벌레가 몇 마리인가 하는 질문이었어. 저 질문을 보고, 아, 취업 대란이구나 하는 실감과 함께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극한 취업 상황에 대해서 바들바들 몸을 떨었지. 취업 대란이라, 취업 대란. 명화죠, 명화. 그 우리 이 동양화 사상 길이 남는 그 아주 아름다운 큰 그 난꽃 옆에 네 글자 딱 박혀 있죠. 취한 장승업이 그린 큰 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하면 할수록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 점점 썰렁해지고 아, 이거 그만해야지. 이거 중독이야 중독. 약간 고양이가 고양이가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수평으로 이렇게 뽀로록 하나가 지나가면 번개같이 앞발 나가잖아요. 그리고 고양이 앞에 손가락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눈앞에다 딱 대보셨어요? 그 호기심을 결코 이기지 못해 고양이는. 딱 보다가 앞에 손가락 딱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헵 이러면 딱 잡을 수밖에 없는데 고양이가 식은땀을 빨빨빨 흘리면서 저거 뻘짓이다. 쟤 나한테 와서 맨날 저 손가락 드는 건 저거 잡는다고 해서 뭐 아무런 일 생기지 않는다. 막 이렇게 참다가 본능에 의해서 못 참고 이렇게 앞발 이렇게 딱 내밀잖아 고양이. 근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글자로 돼 있는 한문 단어만 보면 자동으로 무슨 허접한 풀이라도 해야 돼. 아 이거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동시에 충실한 고스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서울에서 바퀴벌레가 몇 마리인지 누가 알겠어? 누가? 세스코에서도 모를 거 아니야. 지금 혹시 고스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무슨 얘기를 하다 옆으로 세고 무슨 얘기하다 옆으로 세고 무슨 얘기하다 옆으로 세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가고 있는 건지 중간에 헷갈리시지만 옆으로 쫙 빠졌다가 원래 이렇게 탁탁 돌아가잖아요. 예,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는 지옥일 겁니다. 되게 짜증 날 거예요. 헷갈리고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의 목적은 오로지 누가 사기 잘 치나 이런 거잖아. 어? 그래서 앞으로 마왕의 사기 강자를 잘 드러났다. 면접에서 저런 질문하려면 잘 대답하려고. 근데 내가 서울에는 바퀴벌레가 몇 마리인가라는 대답에 대한 재기발랄한 사기를 위해서 이틀 동안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아직 나에게 이 사공이 많이 부족해서 사기의 공력이 도무지 적절한 해답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사기의 공력이 많으면 배를 띄워서 산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 스페이스쉽으로 변하는 거야. 뭐 부디 나에게 저 질문에 대한 적절한 권장 사기안을 일러줘 말해줘 일러줘 제발 좀 말해줘. 예, 사기를 쳐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기에 대한 그 확실한 매뉴얼이 몸에 딱 박혀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취직하러 갔는데 열받아가지고 산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 합숙시키고 팀 짜서 요리 만들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뺑뺑이를 쳤는데 서울에는 바퀴벌레가 몇 마리인가 이런 허접한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참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직장을 떨어진다라면 정말 피눈물 난리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식구들 아까 고양이의 본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의 본능은 뭐죠? 그 채를 현관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그물코 고개 몇 개인지 세다가 신발을 집어가야 되는데 신발을 못 집어간다고. 그래서 그 뭐 조리 채 이런 거 걸어놓지 않습니까? 현관에다가.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암흑 세력들의 특징은 이 숫자를 세어보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조리퐁은 과연 한 봉지에 몇 개가 들었을까? 콘택 600에 캅셀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는 몇 개일까? 바로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식구들이 서울에 서식하는 바퀴벌레 숫자를 직장에서
대답을 못하다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강한 종목이란 말입니다. 이건 산수란 말이에요, 산수. 계속 더하기거든. 우리가 비록 지수나 로그나 미적분 이런 거는 약하지만 무식하게 계속 숫자대로 세는 거. 그래가지고 뭐 10개씩 세서 곱한다든가. 우린 이딴 짓 안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매뉴얼 방식 다 세지. 마남 납삽자루가 바로 답안을 하나 제출을 해보았습니다. 납삽자루라는 아이디 밑에 마녀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 남자입니다. 그 마남이라고 클래스가 안 나오니까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남자분인데 이 마녀라고 돼 있는 분들, 이분들 마남입니다. 그러니까 마녀들 사이에 끼어 있는 마남이지만 마녀의 남성형은 아니고요, 절대로. 이 마녀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마남의 지위는 절대로 주인 마녀가 있어야만 이 마녀 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주인 마녀가 해고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마남의 아이디와 지금까지 모든 자료는 다 소실됩니다. 항의 받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마녀의 손에 있는 거죠. 근데 납삽자루 주인 마녀가 누구니? 이 주인 없는 떠도는 마남들, 뭐 마남 복장 오방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주인 마녀가 없다. 이런 애들 다 잡아. 그래가지고 길에다가 차 풀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전부 가스실 보내다. 아이 주인 마녀 없는 이 길 잃은 마남들이 왔다리 갔다리 길에 나다니면 이거 아주 산만해가지고. 서울시에는 총 몇 마리의 바퀴벌레가 살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정. 1. 최초의 한국에 들어온 바퀴벌레는 암수 2마리다. 2. 그동안 불의의 사고로 죽은 암컷 바퀴는 한 마리도 없다. 3. 대한민국의 바퀴벌레의 먹이와 서식지가 무한대로 분포되어 있다. 4. 바퀴벌레의 성비는 5대 5이다. 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과정. 바퀴는 국산 곤충이 아니므로 분명 외국에서 들어왔을 것인데 그렇다면 언제 들어왔느냐? 아라비아 상인도 있고 양놈 상인도 있을 것인데 분명 양놈들한테 빌붙어서 온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놈들은 더러운 놈들이기 때문에 최초로 양놈이 들어온 흔적이라면 하멜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놈이 들어온 게 1668년. 지금까지 334년이 흘렀습니다. 바퀴벌레의 생태로 넘어갑니다. 바퀴벌레 암컷은 평생 한 번 교미를 하며 1년에 10만 마리까지 자손을 증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2마리, 다음 해는 5만 마리, 다음 해는 25억 마리 이렇게 됩니다. 처음 2마리는 어떻게 되고 다음 해 5만 마리는 어떻게 됐을까? 바퀴벌레는 200일에서 300일 정도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았던 바퀴는 올해는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서울시의 면적은 605.5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은 99,707제곱킬로미터. 서울시가 차지하는 전 국토의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럼 바퀴벌레의 자연 증가량을 따져서 334년 동안 몇 마리가 늘었나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게 끝났으면 그 머릿수에다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수를 따져서 면적당 몇 마리가 사는가를 계산해낸 다음 서울시 면적에 곱합니다. 자, 이 문제의 통합 교과적인 요소로는 바퀴벌레의 생태는 생물, 서울시 전국 면적은 지리, 언제 양놈들이 들어왔는가 국사, 바퀴벌레 수 계산 수학, 이런 계산법을 생각하는 능력으로 창의력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답의 함정. 언제 바퀴벌레가 들어왔는지를 모릅니다. 대비처기로는 한국 바퀴벌레 학회를 만들어서 언제 바퀴벌레가 들어왔는가를 연구해내야 됩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하멜설을 주장하나 주한미군설, 프랑스 외양선설 등 갖가지 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자는 개성상인설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에게 계산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답. 필자가 통합 교과서적인 요소 중에서 네 번째가 딸림으로 답을 표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푼 이후 심심해서. 지혜야 씨가 그래서 답은 고로 바퀴벌레의 수는 9845615685678646868765163123123548 6억 마리입니다. 답이 지금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냥 대충 써발긴 것 같습니다. 가면 뒤에 또 가면 씨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에 암수 2마리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암컷 1마리에 번식할 수 있는 바퀴벌레 수를 대입해서 한 가정에서 서식할 수 있는 바퀴벌레에 대한 최대 수를 구한 뒤 여기에 사람이 실수로 섭취하는 바퀴벌레의 수 플러스 의도적으로 밟아 죽이거나 해충약을 사용해 사살하는 바퀴의 수 플러스 늙거나 병으로 죽게 될 바퀴 수의 합을 빼고 여기에 자의적인 이동이나 교통수단 혹은 이삿짐을 통해 옮겨지는 바퀴벌레의 변수를 대입하게 된다면 전체 바퀴벌레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다들 흥분했어 지금. 얼마 만에 숫자 세보는 거냐고 우리가.
어, 자, 디스크 마녀 만족합니까? 이딴 식으로 떠들면. 근데 제 생각으로는요, 이 바퀴벌레가 대단히 고대 생물이거든요, 이거. 그 진화하고 이투레이로 따지자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먼저 나온 애 아닙니까, 얘가. 그리고 얘 특징 중에 하나가 북극 남극 빼고 다 있다 그러던가? 아니, 북극 남극에도 있다 그러던가? 얘 살벌하지 않습니까? 얘가 무슨 뭐 우리나라 조선조나 아니면 고려 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전래될 때까지 육로를 통해서 한반도에 유입이 안 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바퀴벌레가 전해졌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곤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 한반도에 구석기인들이 거주하기 이전부터도 바퀴벌레는 있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거를 계산해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디스크마녀 아셨죠? 예. 이런 얘기를 다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른 사람도 면접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4분의 1 정도만 계속 떠들고 있으면 그럼 봐준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방송 나머지 시간 동안에 빨리빨리 이 바퀴벌레 수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다 답을 내봅시다. 고스트 스테이션 모범 답안. 아자, 아자! 방송 3시에 마감되고 나면 일제히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서울시에 사는 바퀴벌레의 숫자는 과연 몇 마리인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이것이야말로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에게 이 사회가 맡긴 사명입니다. 우리만이 이런 걸 계산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내는 답안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냅시다. 자, 여러분 계산하고 계신 동안에 응원가 한 곡 즐겁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이스 밴드의 올라올라. 자, 전국에 계신 바퀴벌레 숫자를 계산하고 계신 우리 식구 여러분, 숫자 계산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퀴벌레와 우리 식구들의 친밀감, 유대감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계산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바퀴벌레와 우리 고스 식구들의 공통점은 전국 어디에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없앤다 없앤다 하면서 못 없앤다. 밤만 되면 기어 나온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고스트스테이션.co.kr 게시판에서 블러디 스피릿 드라큘라의 글을 한번 보세요. 진짜로 우리 고스 식구들 계산하는 거 좋아한대지만 하다 보니 2의 백승까지 구해버렸네. 구경하는 고스님들 알아서 감상평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지금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서 손으로 적은 겁니다. 2의 1제곱은 2, 2의 2제곱 4, 2의 3제곱 8, 2의 4제곱 16. 이렇게 나가서 출력해봤더니 여러 페이지 되네요. 결론은 2의 백승은 1267-6506-0022-2401-4967-0320-5376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던지 기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리플은 뭐 존경하오, 뭐 점점점점 이런 글들이 있는데, 반가반가 햄토리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와, 멋있다. 이게 할 일 없나 보네요. 존경스러워요. 정말로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니, 모여가지고, 무슨 뭐, 소주 마시고 고스톱 치고, 이러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린 모여가지고 무슨 뭐, 제곱 계산하고, 서울에 있는 바퀴벌레 숫자 계산하고, 이러면서 시간 건전한 거지. 이 정도면 대단히 건전한 겁니다. 돌아 삐 일군이 보낸
반지 원정대 말고 거지 원정대. 때는 2003년 1월 3일 회사에서 시무식 한다고 하더구만. 가볍게 근처 300m 정도 된다는 산에 올라간다는 거야. 별로 높지도 않다고 했지. 뭐 눈이 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산이 안 높으니까 별 걱정 안 했어. 2시 30분쯤 돼서 부서별로 조를 짜서 산에 올라갔지. 귀에는 이어폰 꽂고 발걸음은 가볍게. 근데 웬걸 눈 오고 있는 산은 내가 운동화 신고 갔는데 등산화 없어. 장난 아니 미끄러운 거야. 올해 양띠해라고 하던가. 그야말로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갔지. 장갑은 보통 작업할 때 사용하는 흰 장갑인데 그걸 끼고 갔는데 나중에 네 발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 젖은 거야. 너무 손 시렵고 축축해서 벗었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시커먼 구름이 나타나는 거야. 아, 빨랑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러다 죽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더구만. 근데 길 내려가는데 너무 가파른 거야. 알고 보니까 남들은 줄 잡고 유유히 내려가는데 우리 팀만 길 잘못 들어서 가파른 곳으로 내려간 거였어. 리더의 중요성이죠. 뭐 덕분에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 정도로 갔는데 거의 다 따라잡았지. 나름대로 고생 엄청 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절 근처에다 보물을 숨겼어. 그럼 뭐하는 회사예요? 재밌네요. 시무식 한다고 가서 보물 찾기도 하고 한겨울에 안 춥나? 보물 찾기라. 두둥. 나에겐 보물 찾기 하면 아주 아픈 과거가 있지. 초등학교 3학년쯤 소풍 가서 선생님이 살짝 부르시더니 종이를 숨기라고 하더군. 나야 신나게 숨겼지. 근데 두둥. 나는 내가 숨긴 그 보물들을 하나도 못 찾은 거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선물 나눠주면서 민석이는 많이 찾았겠지. 선생님이 하나도 못 찾았는데요. 그 순간 거의 얘 바보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더군. 내가 그 친구. 내려오는 길은 평지여서 좋았지. 룰루랄라. 그러다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손 빠르게 뭘 잡았는데 맨손으로 철조망을 잡은 거야. 장갑도 벗었겠다. 한 4, 5cm 정도 찢어졌나? 내가 좀 곱게 자라서 피 본 적도 별로 없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순간 난 우리 부서 깃발을 달라고 했지. 그리고 피나는 손으로 막 닦았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게 바로 우리 부서의 올해 각오입니다. 이 혈서를 보면서 일하겠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상상에 맡기지. 와, 옆에 사장님이 있었구나. 야, 이거 괜찮네요. 넘어져서 손 찢어진 거 가지고 막 그걸 혈서 쓰면서 사장님 저희 각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직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잘리고 나면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없다니까. 아, 별의 별. 그쵸, 뭐. 그 뭐 버스 뒷자리에서 이렇게 졸다가 끽 버스 쓰는 바람에 운전사 아저씨 앞에 있는 데까지 타다다다 달려가면은 그 김에 가가지고 아씨 나 불렀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상황을 이용을 해야죠. 회사에 도착해서 거지 원정대를 걱정한 사람들한테 우리 얘기를 막 했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올라갈 때 깃발을 거의 지팡이처럼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속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회사에서. 흡사 풀어진 갈색의 공포 같더군. 흔히 설X라고 하지. 설사요? 아니 뭐 설사가 설사지 설사까지 설X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괜히 뭐 갈색의 공포 직접적인 얘기 안 하고 다 말 돌렸고. 아니 설사는 무슨 그게 비속어도 아니고. 그쵸? 예. 씨, 화난다. 그럼 설사를 설사라 그러고 설사를 설사라고 얘기하지. 설사를 설사 아니면 무슨 단어로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 똥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갈색 이런 식으로 은유해서 얘기하면 됐지. 똥꼬도 학문이라고 얘기하고 딱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러면은 뭐 아니 뭐 똥꼬 뭐 이런 거 없는 사람 있어 몸에? 참. 유선이야 싫어. 휴지로 우리 회사 사람들이 손으로 쓱 잡는데 거의 느낌 죽인다고 하더구만. 어쨌든 회사 게시판에 보물 원정대의 추억을 올렸는데 사람들 보물 찾기 한다고 가볍게 올라간 거니까. 2003년 신년 사진은 거의 거지꼴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거지 원정대라고 불려. 신년 사진 죽일 거야. 다들 눈보라 맞고 꾀재재한 모습으로 찍혔을 테니. 낮은 산에 가볍게 산보 정도고 보물 찾기 한다고 하니까 다들 별 생각 없이 갔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산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요리해라 그러면 요리해야 되고 무슨 별 시덥지 않은 질문 막 바퀴벌레가 서울에 몇 마리냐는 둥 혹시 그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배짱을 높이 사줄지도 몰라. 서울에 사는 바퀴벌레 마리수는 몇 마리입니까? 그리고 딱 물어보면 딱 보다가 아이씨 미친는겨. 저 취직원서 세스코에 낸 거 아닌데요? 막 개그맨 봐줄지 몰라.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는 막 그런 거 대답하고 산 같은 데 데리고 가면 가야 되는 거고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막 부서 깃발에다 막 피 묻혀서 막 혈섭니다 사장님 막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아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 아이 참. 요즘도 넥스트에서 그게 다 유행인데 누가 한 명 조금이라도 늦든가 아니면 말 요만큼이라도 빗나간다. 쌩이 썰렁한 말 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우리끼리 웅성 모드로 들어가서 야 그때 얘기했던 베이스 걔 키가 얼마라고? 걔네 집에 돈이 많다며.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돈 많은 베이스가 여러 명 발견됐대 막 이런 얘기 막 계속 쌩 놀리느라고 계속 하니까 어저께는 결국 못 참고 벌떡 일어나더니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대체 얼마면 되는 거야. 아우 배야. 아 지금 크게 웃을 수가 없어. 어우 배 땡겨.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제가 복근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배가 땡겨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